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차피 이번 사이클이 앞전 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파동이라고 전제한다면 보통주보다 상대적으로 몸집이 가벼운 우선주의 상승 탄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아울러서 삼성전자 대세론과 함께 비메모리 4인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비메모리 4인방 중에서 테스나는 저희가 전략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를 했죠. 자, 우선주로 교체, 그리고 목표가 7만원 논리. 잠시 후에 목표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파동상 계산하면 대략 한 66,800원대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의 어떤 오버슈팅을 감안한다면, 7만원까지도, 우선주 기준으로 7만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또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우선주 논리. 먼저 삼성전자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와의 비교 분석. 먼저 상장 주식수,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그리고 시가총액 세 가지 기준으로 단순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희 전문가들도 사실 주가가 힘들 때는 사실 잘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확신을 갖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 논리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요. 기본적으로 역사적 고점 돌파를 이제 전제로 해야 된다고 제가 앞서 이제 강조해 드렸는데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매수를 이제 강화하는 단계가 전개가 되면서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이제 계율이 줄어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주가 보통주의 가격을 앞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신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 살펴보시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보통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일부 정도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죠. 자, 그 얘기죠. 이제 신고가 돌파 시점서부터 보통주와 이제 우선주 간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가 된다고 이제 보는데, 그 전에 특히 이제 요번에 4일, 5일째 오르고 이제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고 있죠. 요번에 눌림목에서는 좀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무리수를 안 둔다면 보통주도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선주가 보통주를 앞설 수도 있어요. 잠시 우리가 논리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동론의 근거와 목표가 분석, 대략 우선주 기준으로 한 7만원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점검을 해드리는 비메모리 4인방이 있죠. 삼성전자와 어떤 흐름을 함께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 화요일 정도가 좋은 어떤 전환점, 눌림목이 어떤 바닥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포노사피엔스,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죠. 최재분 교수인데, 예, 우리가 이제 결정적인 책 한 거는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주식 투자자라든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여러 권 사서 또 가족들도 다 읽고 있어요. 가족들 한 권 한 권 다 주고, 제가 요번에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타이틀을 100만원 딱 걸고 시험을 또 보기로 했으니까요. 하여튼 주식 하시는 분이라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명의 변화라고 그러는데, 문명의 변화가 오면은 위기가 닥칩니다. 그거는 책 내용이 있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한테는 또 위기가 되고, 또 어떤 이한테 준비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책 내용에 보시면 이제 117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영국 브랜드 평가사죠. 파이낸스에서 만든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데, 요거 편집은 이제 최재분 교수께서 한 얘기죠. 2018년도 기준으로 세계 5대 기업을 열거했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4위인 거죠. 5위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구글은 뇌에 해당되고, 페이스북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제 페이스북은 심장에 해당되고, 아마존은 이제 사람 위에 해당되고, 그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배꼽, 애플은 이제 중심이라고 봐야겠죠. 스마트폰, 포노사피엔스의 어떤 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근데 모든 것에는 다 반도체 칩이 들어가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치가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도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아울러서 포노사피엔스 시대 삼성전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그 기준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동안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이번에 상승 출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파동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가장 신뢰하는 파동 중에 하나가 이제 주글러 파동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제일 긴 파동이 보통 이제 우리가 1차 산업혁명, 뭐 2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주기가 보통 이제 그 대략 한 60년 주기라고 보는 거, 60년에서 100년 주기를 보는데 그거는 이제 러시아 경제학자 콘트라티에프가 만든 이론이라고 해서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60년 주기입니다. 그보다 짧은 파동이 이제 10년 주글러 파동이라고 하고요.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이제 그 파동이 그 완전히 이제 뒤바뀐다고 그런 거죠. 그림 보시면은 제가 주가의 그 변곡점이죠. 주가의 최고점, 그리고 최저점을 제가 먼저 그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보면은 1989년도에 제 기억으로 이제 1004포인트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1989년도 최고점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니까 IMF가 이제 1997년도에 터지죠. 그리고 주가는 1998년도에 정확히 바닥을 찍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 그 희한하죠. 그런데 1998년에서 또 정확히 10년을 계산하면 2007년도가 나오죠. 2007년도에 주가가 정확히 대상태였습니다. 리먼 사태죠. 혹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악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2007년도 고점에서 정확히 10년호가 되면 언제죠? 2007년서부터 10년호니까 2016년이 되죠. 2016년도에 또 정확히 바닥을 찍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기 민감주도 포스코라든가 뭐 조선주 이런 거 보면 정확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2025년까지 10년 주글러 파동이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명분과 논리는 뭡니까? 공교롭게 또 2016년서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출발했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동성이 또 개입이 돼요. 막강한 유동성이 또 개입이 되면서 그 파동의 어떤 그 논리를 상당 부분 정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화무 11홍이라고 그러고 뭐 또 건불 10년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반합 이론이 나오는 거죠. 또 상승이라는 것은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고 하락이라는 것은 또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가 막히게 잘 맞았고요. 제가 예전에 그 오프라인 강연에서 이 내용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거로 또 사실 나름대로 좀 명성을 좀 얻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상당히 그 논리적이고 이 사이클이라는 게 사람도 생로병사 과정이 뭐 사실 도찐개찐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주가도 그렇고 경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16년서부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파동이 10년간에 2025년까지의 파동이 출발됐고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수급체계, 유동성이라든가 수급체계가 상당 부분 강화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그 흐름, 시대적 흐름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독보적인 기술 효과, 그리고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1등 기업 쪽으로의 자금 솔리머가 가속화되는 장세입니다. 이거로 바로 요약이 돼요. 그래서 세계 1등인가 아닌가를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세계 1위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MO 분야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 넷마블, 게임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게임도 잘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 K드라마, K웹툰, 넷패스, PLP, 우리가 패널 레벨 패키징 관련해서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 중심으로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속해서 이쪽이 강화되는 거죠. 매수가 매수를 계속해서 부르고 매수가 매수를 강화하는 그런 단계가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자, 혁명과 주가에서 그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1990년에 이제 그 메모리 혁명이 있어요. 1990년 기준으로 보니까 그 글로벌 톱10, 반도체 톱10 중에서 일본 기업이 6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NEC라든가 도시바라든가 다 제끼고 삼성전자가 이제 D램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죠. 그리고 애니콜 혁명은 이제 무선통신혁명.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먼 사태 직후에 이제 스마트폰 혁명이 발생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과 이제 비메모리 혁명이 전개가 되는 거고, 아울러서 하나 더 이제 붙인다면은 역시 포노 사피엔스 시대, 2016년 이후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혁명 때 800% 오르고 애니콜 때 무선 통신혁명이죠. 540%, 스마트폰 혁명 때 400%. 과연 4차 산업, 비메모리 혁명, 혹은 우리가 포노사피엔스 혁명 시대, 이거는 문명의 변화라고 그랬죠. 여러분께서 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는 그림은 삼성전자 연봉입니다. 연봉인데요. 2015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26조 4천억인데 2015년도 26조 4천억에서 2016년도 29조 2천억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3조가 안 돼. 2조 8천억 증가했는데 얼마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지하게 많이 올라가죠. 이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출발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29조에서 이제 56조, 절삭하겠습니다. 53조인데 영업이익이 급증하죠. 이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53조에서 58조 사상 최고입니다. 영업 기준으로. 그런데 주가는 폭락을 해버렸어요. 거의 막 5만 5천 원대에서 3만 원대 초반까지 폭락을 했어요. 영업이익은 더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미래가치의 선반영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9년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반도 안 됐어요. 58조에 반도 안 되는 27조 7천억이었는데, 반 실적이 네페스 같은 경우도 연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페스 같은 경우 작년 영업이익이 뭐 60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뭐 한 70억 정도라고 그러죠. 폭락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저는 이게 바로 비메모리의 성장성, 플러스, 포노사피엔스래요. 포노사피엔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성장성이라고 보는 거죠. 성장성이라고. 자,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하고 이제 위에가 이제 보통주고 아래가 우선주가 되겠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거의 뭐 대동소이해요. 제가 보기에는 추적을 계속하다 보니까 우선주가 그래도 보통주보다 조금 더 탄력이 좀 세는 것 같아요. 여하튼 보통주 같은 경우는 지금 59억 주예요. 59억 한 7천만 주, 거의 60억 주. 외국인 지분이 이제 56.01%고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352조 원입니다. 우선주는 8억 2천만 주, 8억 2천만 주. 그러니까 한 7분의 1 정도 수준 되네, 대략적으로. 그리고 자, 외국인 지분이 88.45%예요. 그러니까 실제 유통물, 외국인 지분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몇 프로인가요? 11.55%가 되겠죠.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지금 우선주 시가총액이 41조가 되겠는데요. 41조에 10%면 4조 원이 되겠죠. 만약에 외국인들이 보통주에서 4조 원을 사는 것은 사실 코끼리 비스켓이죠. 350조니까 시가총액이. 그런데 우선주에서 만약에 4조 원을 사준다. 시가총액이 10%를 사준다 하면 어때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총 지분율이 98.45%가 되겠죠. 98.45%, 98조. 그러면 실제 유통 물량은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선주를 날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전문가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께서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래서 보통주를 갖고 가시는 분들은 저도 존중하는데, 제 논리가 맞다면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안 사고요. 우선주를 많이 사요. 특히 작년 초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30% 캡 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선주 논리를 많이 강화시켰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죠. 여하튼 간에 그래도 외국인 지분이라든가 유통 주식수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결국 논리니까 삼성중공업 주식 한번 보세요. 보통주 대비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게 주식이라는 게 주식. 주식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 야성성 충동이라고, 야성적 충동이라죠. 애니멀 스프리트. 야성적 충동이 좌우를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자, 우선주 주봉 차트입니다. 자, 1파동을 보면 양봉이, 주봉상 양봉이 4개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오른 거로 따지면 이제 3주 오른 거예요. 제가 저번에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최소한 한 2주에서 3주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오를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5파동은 사실 1파동이라든가 3파동에 비해서 가장 길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제 하락 5파와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구성이 되고요. 비율은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지의 피라미드가 황금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A4G 같은 경우 보면 38.2%, 61.8%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파동하고 비율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는데 시간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주식을 30년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상승 기간에 3배수 조정을 받는 것이죠. 시간은 제가 그 정도로 한번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각 파동별 비율, 1파동과 3파동과 5파동의 비율 보면요. 가장 기본이 1대 1대 2입니다. 근데 이번 파동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1파동하고 3파동하고 20%씩 올라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5파동은 40%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40%를 적용했더니, 대략적으로 이제 적용해봤더니 66,800원이 나오더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일부 조금의 어떤 오버슈팅을 감안하면 7만원 정도, 물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데, 그 정도 전후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1파동이 20이 올라갔는데, 20%가 올라갔는데 3파동에서 40%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5파동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5파동은 20% 올라갑니다. 그래서 1대 2대 1.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핵심 논리는 뭐냐면, 1파동과 3파동을 알면은 우리가 마지막 5파동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1대 2대 1파동이 20% 올라가면 20% 올라갔는데 3파동이 만약에 40% 올라갔다. 그러면 5파동은 20%입니다. 그런데 1파동에서 40%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뭐 40%일지 뭐 80%일지 뭐 100%일지 모르죠. 그런데 1파동에서 40% 올라갔는데 3파동에서 20% 올라와요. 그러면 마지막 5파동은 몇 프로일까요? 20%죠. 그래서 2대 1대 1 비율. 그런데 이번 시나리오는 1대 1대 2 비율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 대략적으로 한 7만원대,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비메모리 4종목, 그 테스나는 저희가 월요일날 전량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좀 올라갔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거는 뭐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죠. 자기 소신대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자, AD 테크놀로지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칩리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PLP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삼성전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대만의 업체도 만드는데 경쟁력은 네페스가 훨씬 낫다고 보는 거죠. SF 반도체는 이제 사실 그 실력은 좀 떨어지는데 삼성전자하고 제일 친해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예? 내가 뭐 실력이 없으면 실력 있는 사람 우리가 옛날 그 젊은 분들한테 죄송한데 우리 가방 못지라는 표를 썼는데 요즘에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뭐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여하튼 그것도 굉장한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칩셋 미디어 국내 유일의 어찌 보면 이게 사실 팹리스라고 봐야 되겠고 또 비대면 관련주죠. 이게 뭐 우리가 비디오, 뭐 동영상에 특화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를 이번에 저희가 또 새롭게 주력주로 그제 편입을 시켰는데 어제 또 다행히 한 9%대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테스나하고 칩셋 미디어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요날 매도한 날이죠. 요날 매도한 날인데 요날 매도하고 사실 그 칩셋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매도하고 칩셋 미디어 쪽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칩셋 미디어의 파동을 보면 테스나가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도입되는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파동상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또 칩셋 미디어를 신규로 주력주에 또 편입했습니다. 물론 비중이 또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자 회원을 2개월 55만 하니까 좀 많이들 하셔갖고 행정적으로 그렇고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2개월 55만 원은 좀 회원은 모집을 안 하고 6개월 기준으로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입금이 확인되면 제가 특히 성공 투자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가면 좋겠고 뭐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문자를 제가 이거는 상담이 아니에요. 상담이 아니고 문자에 대해서 다 풀어서 해서 그러지. 왜 이 주식이 비중을 30% 갖고 가야 될지, 왜 이 주식이 비중이 지금 10%인데 20% 늘려야 될지 하나하나 종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